현재 코로나 이후 한국 관광객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을 서두르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올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국면이 다양한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부터 다시 코로나가 폭발할 걸로 예상하는데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에서 20,000명대로 접근하면서 상승 국면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변이에 따라 심각한 상황이 다시 오면 또 해외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나갔다 오자는 생각을 하면서 여행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으로 여행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내 가족이 여행 갔을 때 식사 비용이 끼니당 1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상황이며 문제는 미주 유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시안이 여행하기에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란 점도 고려됩니다. BTS가 바이든을 만나서 미국 내 아시안 이슈에 대해 논할 정도로 쉽게 떠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환율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한국인들이 대접받는 장소를 찾게 되는 국면인데 중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여전히 두 나라는 국경을 개방하지 않거나 자유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한국인들이 여행지로 선호하는 곳으로 동남아 지역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 입국이 폭발한 일부 국가에서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특히 일부 국가에서 공항에서부터 돈을 황당한 이유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서 소액을 낼 것을 돈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국가들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왜 유독 한국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 급행 수수료. 우선 이는 현재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사안입니다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 보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불과 6, 7년 전쯤에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많은 한국인은 경찰이 다가오더니 코리안이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고 이미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걸 본 경찰들이 물어봐 그렇다고 대답하면 1달러를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캄보디아에 입국한 누리꾼들은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돈 뜯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시엠립 교민을 비롯해서 대사관 등 해당 문제를 정정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국인만 돈을 받아가나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엠립의 소식통은 캄보디아는 본래 수십 년 전부터 유럽인들에게 1달러씩 급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불법으로 받았는데 이제 2000년대로 들어와 이런 게 소문이 나자 유럽인들은 거절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오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면서 한국인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일부 한국 여행 가이드들도 한몫했는데 이들은 아예 1인당 5달러씩 사전에 걷어서 공항 경찰과 사전에 짜고 해당 여행사에 관광객들은 짐도 안 찾고 여권만 맡기고 공항을 초스피드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도 안 하고 호텔로 곧바로 직항했고 심지어 짐과 여권은 공항에서 배달됐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공항 경찰 공무원과 공항에서 기다리는 걸 못 참는 한국 관광객들의 합작품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더욱 공항에서 1,000원씩 내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대사관 항의까지 더해지면서 현재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전해지지만 여전히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등을 넘어갈 때는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고 한국 여권을 보면 불시에 검문을 당해서 돈을 내라는 경우도 종종 보고됩니다. 만약 공항에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침착하게 잔돈이 없다고 거절하며 화장실 핑계 등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그래도 경찰이 강하게 요구한다면 최소한 1, 2달러 정도만 그냥 쥐어져서 보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언쟁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장시간 구금을 당해 여행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 공항의 공안, 기내식도 주의. 코로나 기간 동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행태에 많은 한국인들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한국이 베트남 경제에 사실상 가장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한국 비행기는 막았으며 오히려 일본은 받아들이는 사건은 상징적이었으며 그 밖에 여러 불합리한 행태 때문에 실망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현재 여행의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베트남도 각광받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주요 파트너도 4에서 6주간이나 격리시키는 행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 검사를 단축해 현재는 백신을 안 맞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여행 가기가 편리한 국가이며 베트남 당국은 특별히 한국에만 프로모션을 합니다. 기존에 한국인들이 선호했던 다낭은 물론 푸꾸옥 등 베트남 전 지방에 한국인을 유치하고 있으며 푸꾸옥 베트남 지방 장관은 한국인을 신처럼 모시겠다라면서 모두 방문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고 식당 메뉴판 등을 대부분 한국어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다 보니 한국에서도 역시 베트남 예약률이 매우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서울에 따르면 나트랑으로 향하는 베트남 노선 탑승률은 무려 9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일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노쇼하는 경우를 빼고는 연일 만석이라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 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 지역에 가장 많이 오는 국가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라며 2위는 미국인데, 미국은 환율 효과로 많이 오지만 한국은 베트남을 사랑해서 오고 있다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베트남에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누리꾼들은 베트남의 많은 행태를 보고서도 또 가냐며 갑론을박인데요. 그런데 실제 일부 관광객 등 베트남 공항에서 억울하게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캄보디아와 같이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입국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며, 일부 교포들은 기내식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하는 매우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 한 대기업 주재원은 입국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신고를 하다가 돈을 더 냈습니다. 베트남 공안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시했고 100만 동 약 5만 원이나 헌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해당 주재원은 이럴 때는 보통 만 원 정도만 내는데 지난번엔 문제 없었다고 항의하자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공항 입국 시 각종 수업에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에 장기간 거주한 교포나 주재원 등은 공항과 시비를 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항상 5만 동, 10만 동 잔돈을 늘 가지고 다니며 문제가 생길 시 조용히 쥐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주의해야 하는 점으로 공항에서 내린 뒤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조심할 것이, 기내식을 먹으며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으로 공항에서 운전대를 잡고 집에 가다 적발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공안이 노리고 있다가 잡히면 음주운전의 경우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공안들은 한국 운전자만 발견하면 무조건 세워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것으로, 특히 2년 전부터 베트남 정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음주 단속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베트남 전체에서 맨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이 한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에 대해 논란도 많았는데요.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한국 사람도 문제긴 하지만 왜 한국인이 걸렸겠냐면서 운전하면서 공안들이 한국인만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6월 초 베트남 당국은 음주운전은 이제 징역형으로 돌리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은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현지 관계자들은 혹시 공항에서 내려 운전대를 잡는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기내식 먹을 때 맥주 한 잔도 안 된다며 절대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에서 일단 한국인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리핀 세관. 필리핀의 세관은 한국인들에게 유독 악명이 높은데 최근 들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특히 필리핀 공항 입국 시에 세관에서 짐을 뒤지는 행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하는데, 한 누리꾼은 마닐라 공항은 물론이고 관광지역인 세부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필리핀 관광할 때 주의점을 잊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당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세부에 입국한 한 관광객은 들떠서 웃으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다가 기분을 잡쳤습니다. 공항 세관 직원은 다짜고짜 정성스럽게 싼 짐을 모두 풀어헤치며 벌금을 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겪어본 일이 없는데 유독 필리핀만 이런 일이 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필리핀 당국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면세품 한도인 인당 $200 초과 등의 규정이 있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관세나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면세점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면세품 200불 정도는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는 면세품 봉투를 그냥 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관에서는 거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무조건 가방을 열어본다고 전합니다. 뜯지도 않은 면세품 봉지에는 거의 100% 영수증도 포함되어서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은 면세품 규정을 지켜도 막무가내로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 증명이 안 되는 물품에 대해서 영수증이 없으면 그것도 벌금을 내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에서는 면세품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타겟으로 하면 그만큼 적발할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독 한국인들 비행 도착 시간이 되면 세관이 바빠지는 풍경을 연출한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필리핀 면세품 상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며 한국인만 유독 적발이 매우 빈번하다며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에 많이 가는 만큼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전합니다. 또한 한국인들도 필리핀에 갈 때는 거의 면세품을 구매하지 않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여전히 각종 공항에서 뜻밖의 지출을 하며 여행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국가들의 여행을 가게 된다면 사전에 파악하고 가셔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